I.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원인과 전개 과정. 1929년 경제 대공황 더 그레이트 디프레션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 사건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 대공황은 경제적 불황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변화까지 야기하며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의 경제적 배경과 주요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경제 대공황의 원인. 1.1. 미국 경제의 과열. 1920년대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흔히 광란의 20년 대로링 트웬티즈라고 부르며 주식시장은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투기적 행동이 만연했다. 이처럼 과도한 투기와 주식시장의 거품은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1.2. 소득 불균형과 소비 감소. 대공황 이전의 미국 사회는 소득 불균형이 극심했다. 상위 소득층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반면 중산층과 하위 소득층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결과 생산된 상품들이 소비되지 못하고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생산 축소와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소비가 위축되자 경제 전체의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1.3.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192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은행들은 주식에 지나치게 투자했고 그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이 취약해졌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더욱 위축시켰다. 1.4. 농업 부문의 위기. 농업 분야는 1920년대 내내 불황을 겪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곡물 수요가 급감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많은 농민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농업 부문의 위기는 농촌 경제의 위축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이주 증가와 도시 내 실업 문제를 가중시켰다. 1.5. 국제 무역의 위축. 보호무역주의는 대공황의 국제적 원인 중 하나였다. 특히 1930년 미국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테러프 액트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을 위축시켰다. 이는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약화시키고 각국 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 경제 대공황의 전개 과정. 2.1. 1929년 주식시장 붕괴 블랙 화요일. 대공황의 직접적인 시작은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10월 24일 블랙 목요일 주식 가격이 급락하였고 10월 29일 블랙 화요일에는 수백만 주의 주식이 매도되며 주식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는 주식시장에 의존하던 많은 은행과 기업의 파산을 초래했다. 주식시장 붕괴는 대규모 실업, 은행의 도산, 그리고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졌다. 2.2. 은행 도산과 금융 시스템 붕괴. 주식시장 붕괴 이후 많은 은행들이 파산했다. 1930년대 초반에만 미국 내 수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신용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했다. 2.3. 대량 실업과 소비 감소. 주식시장 붕괴와 은행 도산의 여파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그 결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25%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생산의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와 생산이 동반 감소하면서 경제는 악순환에 빠졌다. 2.4. 국제 경제에 대한 영향. 대공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각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붕괴는 곧 국제 무역과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본 이동의 축소는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3. 대공황의 대응 및 여파. 3.1. 미국의 대응 뉴딜 정책. 대공황이 장기화되자 미국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뉴딜 정책 뉴딜을 시행했다. 뉴딜 정책은 대규모 공공사업, 금융규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한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금융 안정화, 그리고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대공황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3.2. 국제적 충격과 2차 세계대전.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불안정도 초래했다. 유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전체주의 정권의 부상을 촉진시켰다.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3.3. 경제 사상의 변화. 대공황은 경제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에는 자유방임주의 ISSEG-FAIRA가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지만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KEYNSIANISM가 부상하게 되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장하며 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즈의 이론은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결론. 1929년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파를 가져왔다. 과도한 투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소득 불균형, 국제 무역의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대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의 경제 개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현대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II.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변화는 20세기 경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는 대규모 복구 작업과 국제협력, 새로운 금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변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쟁 후 복구와 경제 회복, 브레튼 우주 체제와 금융시장 변화, 그리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1. 전쟁 후 복구와 경제 회복. 1.1. 유럽의 경제적 파괴와 복구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겼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경제 생산성은 극도로 저하되었다. 특히 유럽 대륙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파괴를 겪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유럽의 경제 복구는 전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경제 회복 없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확립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 1.2. 마셜 플랜.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셜 플랜이다. 1947년 미국이 주도한 마셜 플랜은 유럽의 경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조 계획으로 공식적으로는 유럽 부흥 계획 ERP 유러피언 리커브리 프로그램으로 불렸다. 이 계획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전략으로 설계되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약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수천억 달러의 해당을 유럽에 제공했으며 이는 주로 경제 인프라 재건과 산업 회복에 사용되었다. 이 자금은 유럽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전후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셜 플랜은 단순한 경제 원조를 넘어 전후 유럽의 경제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3. 일본의 경제 회복.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전쟁 후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이 파괴되었고 자원 부족과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경제 개혁을 추진하며 빠르게 회복하였다. 특히 미국의 점령 정책과 도지 개혁, 재벌 해체 등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일본은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4. 전후 경제 회복의 특징. 전후 경제 회복은 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과 국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직접 경제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 회복 정책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전후 경제 회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2. 브레튼 우주 체제와 금융시장 변화. 2.1. 브레튼 우주 회의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전후 세계 경제의 재건을 위해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
주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브레턴 우즈 시스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 이 체제 하에서 달러는 금에 고정된 가치를 가지며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연동시켜 고정 환율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무역과 자본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2.2.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WB.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는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WB의 창설이 결정되었다. IMF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이 일시적인 외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세계은행은 전후 복구와 개발을 위한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기구로 국제 경제 협력과 금융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전후 금융시장의 규칙을 정립하고 각국의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3.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았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달러화가 기준 통화로 사용되는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3.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 3.1.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 전후 국제 경제는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947년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지 ATT는 각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 협정이었다. GATT는 이후 세계무역기구 WTO로 발전하면서 국제 무역의 규범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2. 유럽 통합과 경제 협력. 유럽은 전후 경제 회복과 함께 경제 통합을 추진했다. 1951년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와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 EC는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통합 노력은 결국 유럽 연합 이후로 이어지며 유럽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 변화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전후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며 브레튼 우즈 체제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전후 경제 질서의 변화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III 국제 경제 관계의 변동과 글로벌 경제 기반의 재구축.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경제 관계의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글로벌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글로벌 경제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경제적 안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 무역, 금융, 경제 통합 등이 주요한 변동 요소로 작용했다. 1. 전후 경제 질서의 재편. 1.1. 브레튼 우즈 체제의 도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대공황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계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44년 미국 뮤니크에서 브레튼 우즈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으며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했다. 이 체제는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고정환율제와 달러화 중심의 국제 금융 체제를 기반으로 삼았다. 각국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으며 달러는 금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국제 경제에서 안정적인 무역과 금융 거래가 가능해졌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중요한 성과로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WB의 창설이 있다. IMF는 회원국들이 환율 불안정과 같은 국제 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전후 복구를 위한 장기 자금을 제공했다. 이 두 기관은 전후 경제 재건과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2.
GATT와 무역 자유화. 국제 무역의 규범을 정립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체결되었다. GATT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로 발전하여 오늘날 국제무역의 규범과 분쟁을 관리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GATT와 WTO는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1.3. 마셜 플랜과 유럽의 경제 재건. 전후 세계 경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마셜 플랜을 통한 유럽의 경제 재건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마셜 플랜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한 계획으로 유럽의 경제 회복과 정치적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유럽 경제 협력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1951년 유럽 석탄 철 강 공동체 ECSC를 시작으로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 EEC가 출범하면서 유럽은 경제적 상호 의존과 통합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는 훗날 유럽연합 이후로 발전하면서 유럽 경제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2.1.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와 재정 적자로 인해 붕괴 위기를 맞았다. 1971년 닉슨 쇼크로 미국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단하고 고정환율제는 종료되었다. 이후 주요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각국의 통화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동시에 각국이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2.2. 금융시장의 세계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세계화는 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 동시에 금융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3. 국제 경제 관계의 다변화. 3.1. 신흥 경제국의 부상. 전후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경제국들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 관계가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은 글로벌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신흥 경제국들의 부상은 국제 무역과 투자 흐름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2. 경제 블록의 형성과 지역 통합. 전후 세계 경제는 지역 통합을 통해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해왔다. 유럽연합 이후의 경제 통합 외에도 북미 자유무역협정엔 AFTA,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남미 공동시장 MERCOSUR 등 다양한 경제 블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제 블록들은 지역 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해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4. 글로벌 경제 기반의 재구축. 4.1. 세계화와 경제 불균형. 글로벌 경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 무역과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세계화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과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의 위험도 증가하였다. 4.2. 신흥 경제국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신흥 경제국과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각국의 경제 구조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흥 경제국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 관계의 변동과 글로벌 경제 기반의 재구축은 국제 경제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왔다. 브레튼 우주 체제와 국제 금융기구의 창설,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진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불균형과 금융 불안정성이라는 도전 과제를 함께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경제 관계는 지속적인 조정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